아미고 모두 아하! 아미고들은 혹시 인간의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이렇게 5가지를 인간의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5대 영양소 중 한 가지, 바로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네랄이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람의 몸은 단순하게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광물질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소량이 미네랄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심장 근육신경의 활성과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고 혈색소를 형성하고 산소를 운반하거나 효소 활동을 도와줍니다. 때문에 인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점. 또한 미네랄은 음식으로 섭취하기보다 물로 섭취할 때 더욱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물로 섭취할 때 인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각 부분을 구성합니다. 칼슘과 인은 뼈와 치아 같은 경 조직을 구성하는데 뼈와 치아 형성에 있어서 칼슘과 인, 불소 등이 적당한 농도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연과 구리, 망간 등은 신체의 각 연결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호르몬과 효소, 비타민 등에서 미네랄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산도나 염기도 조절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조직이나 체액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수많은 대사 반응에 반드시 필요한 산도나 염기도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어떠한 미네랄은 우리 신체의 pH를 안정화시키고 또 어떠한 미네랄은 염기를 조절하는 등 미네랄은 혈액과 조직, 세포들의 적절한 산도와 염기도 유지를 통해 대사 반응의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세 번째, 몸의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이나 세포에 들어있는 체액을 어느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삼투압 현상에 의해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세포만을 투과해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방향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 농도입니다. 따라서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체액이 한 곳에 축적되거나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속 대사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 반응에서 촉매로서 작용하는데 특히 보효소로서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하게 필요하며 많은 영양소는 미네랄의 도움으로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미네랄은 아미노산과 지방산, 비타민을 사용하는 우리 몸의 기능에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미네랄의 상호작용 없이는 영양소의 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몸에 미네랄 4%가 부족하다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까요? 스텝 1.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면증이 발생되고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산만합니다. 스텝 2. 신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만, 무기력증, 성장이 둔화되고 골다공증, 관절염, 성기능 저하, 근육 경련, 쥐가 잘 납니다. 또한 기미, 주근깨, 피부 트러블, 숙취, 몸이 붓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잘 갈라지고 빠집니다. 스텝 3.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혈압, 혈당 조절이 어렵고 아토피 및 알레르기 면역력 저하로 감기, 염증에 쉽게 걸립니다.
또한 생리가 불규칙하고 빈혈, 갑상선 장애, 변비 및 장기능 장애, 심장질환, 불임의 원인, 갱년기 장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미네랄은 가까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 바로 수돗물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돗물에는 본래 미네랄 성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돗물을 끓여 마셔도 미네랄 성분은 여전히 수돗물에 남아있다는 점, 또한 수돗물을 기반으로 한 W워터 주식회사의 자아활수 시스템을 통해 자아활수를 마시면 미네랄 성분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자아활수란 무엇일까요? 자아활수란 물의 미리파 성능을 극대화시키며 생성된 자아활수를 특수 활수 장치로 미리파 환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효능을 최대 70m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필환경 제품입니다. 물 분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1조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모이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강력한 자력선이 물에 가해지면 오염물질이 끼어 있어 커져 있던 클러스터에서 오염 화학 물질들이 분리되어 빠져나가며 물 본연의 작은 클러스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소생되며 입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물의 입자가 작을수록 체내의 흡수 또한 기본 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 및 면역력 형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이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수돗물, 자아활수와 그리고 정제수를 가지고 미네랄의 함유량을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활수기의 실험실로 고고! 먼저 정제수, 수돗물, 자아활수를 비커에 담아 준비합니다. 미네랄을 확인하는 실험기기도 준비해줍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실험기기에 있는 전구의 불빛의 밝기로 체크해볼 예정인데요. 즉, 미네랄 함량이 많을수록 불빛의 밝기는 밝아지고 반대로 미네랄 함량이 없다면 불빛은 켜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정제수의 실험기기를 담가 보겠습니다. 전구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 물을 담그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세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실까요? 바로 미네랄의 성분이 있기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활수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수돗물을 기반으로 한 자활수에서도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즉 생명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의 미네랄 함유량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미리파된 자아활수로 하여 미네랄 성분을 더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활수기와 함께 수돗물과 자아활수, 정제수를 통하여 물의 미네랄 함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영상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중요한 5대 영양소 중 하나이다. 2번 실험 중 미네랄 함유가 클수록 불빛 또한 밝아진다. 3번 만약 미네랄 4%가 부족하면 단계별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정신적인 현상으로는 불안, 초조, 비만, 무기력증 등이 있다. 4번 미네랄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물을 통하여 섭취할 때 흡수가 빠르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정답을 작성해 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아미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실험 시간에 만나요. 안녕!